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또 지역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는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참고로 각 후보의 출연 순서는 이 후보 측의 지역 일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고 있는 김두관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예, 순회 경선이 코앞인데 자가격리를 당하셔갖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한참 이렇게 많이 뛰어다녀야 될 시기에 제가 14일간 자가격리가 돼서 뭐 줌으로 인터뷰도 하고 또 지난번에 개배주 주간은 토론회도 이 줌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지역에서 지금까지 제가 공약했던 정책을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로운 미래 산업에 대한 정책을 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후보님께서는 이장도 하시고 군수 또 광역단체장, 행자부 장관까지 하시면서 누구보다 그 지방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관심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균형 발전이라는 구호를 수십 년째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수도권 집중화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인데요. 서울의 정보, 사람, 돈, 예. 기회가 다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6.25 사변 이후에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 중심으로 국가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57년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 몰아주는 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선도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2,600만, 절반의 국민들을 안아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중앙이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3월 9일에 20대 대통령이 뽑히게 되고 예.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저는 5년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진단한 일부 학자들이 있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예. 그래서 제 이 주요 슬로건이 서울공화국 해체, 예. 지방도 잘 사는 나라거든요. 예. 정말 서울 중심의 그 60년 역사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야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 일을 그래도 김두관이 상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지역 정책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충청권을 행정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대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예.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 3대 특별입법을 만들어서 그렇죠.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겨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게끔 그림이 그렇게 기획돼 있었는데 이석연 변호사가 헌재 이혼 소송을 해서 위헌으로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주의인데 간섭헌법이라는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는 헌법을 근거로 해서 조선 500년의 수도는 한양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간섭법에 의해서 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바꾸어서 세종시가 탄생하고 2012년에 세종시가 특별행정 자치시로 됐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행정수도의 첫 삽을 제가 떴듯이 마무리도 김두관 정부에서 하고 싶다. 또 결재 해지 차원에서 제가 하겠다. 다른 분들도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들이 지방에 가면 세기 때문에 예. 우리 당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야당 대선 주자들도 균형 발전, 뭐 행정수도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진단할 때는 그분들은 인테리어 정도 바꾸는 거고 저는 완전 대들보를 옮겨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제가 우리 국회 행정수도 특별법을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에 대해서 가감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구체적으로 뭘 더 추가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 옮기는 거죠. 예. 지금 우리 당의 유력 주자들은 국회 세종부는 네. 청와대 세종 집무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점은 서울에 두고 지점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서울 기득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예.
그러면 청와대나 국회를 완전 이전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또 개헌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사실은 제2법 후에 그 다시 당시 판단을 헌법재판소의 간섭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예.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요청해 볼 수도 있고 또 개헌을 통해서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게끔 개헌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고 예. 또 제가 제안한 1% 국민투표 법안이라 해서 최근에 언론중재법이 굉장히 논란이 돼 있잖아요. 예, 예. 또 지금 차별금지법도 그랬는데 행정수도를 완전 청와대 국회로 옮기는 이런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정당성을 획득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다. 결국 일자리를 지역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제 대전 강력시하고 충남의 내포 핵심 도시가 확정이 돼서 전국에 예. 이제 12개 핵심 도시가 있는데 지금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아무래도 대전 핵심 도시와 충남 내포 핵심 도시에 이제 주요 기관들을 옮기게 되고 나머지는 지역 핵심 도시를 옮기게 될 텐데요. 핵심 도시를 옮기는 것만 가지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김두관이 구상하는 소위 충청권 메가시티 이렇게 예를 들면 세종, 대전, 오송을 국가 수도권으로 하고 사실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기관들을 사법 신도시라 해서 이 충청권으로 옮기는 계획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도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뭐 정세균 후보님 같은 경우는 논산으로 적시를 해서 옮기겠다 이렇게까지 네. 제가 제안을 했는데 더 업그레이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핵심 도시 공공기관 옮기는 것은 지역 발전을 하는데 마중물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R&D 예산이라든지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들을 확고하게 중앙정부에서 특히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를 해야만이 가능할 겁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행정수도 공약이 나올 때마다 이 지역, 대전,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한 어떤 준비책도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 문제 주로 주요 공공기관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제 땅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없게끔 네. 다주택 임대사업자들 특혜도 폐지해야 되고 또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과를 내서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해야만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응 방안들, 공약들 내놓거든요. 저는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로 계속하고 다시 이제 제2수도권이 세종 충청권이 되면 여전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핵 5개 메가시티, 2개 특별자치도, 제주도와 강원도, 김두관이 구상하는 서울공화국 해체 지방도 잘 사는 나라 5특 2도 체제로 대한민국의 구조를 완전 재구조화하고 이 지역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중앙정부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할 때 예. 대한민국은 제2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듣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후보님 성적이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잖아요. 어디선가는 이제 서운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고 계십니까? 사실은 처음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이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는데 사실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 지역의 요구가 굉장히 세거든요. 예.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 경제가 지방대학에 몰락하는 현실을 보면서 네.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분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차기 5년 동안 정말 가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한 이 대핵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수도권의 부스러기를 뜯어먹고 사는 2등 국민이 될 거다, 지방은.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 비전을 정확하게 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지금 알리는 중인데 이게 예. 좀 더 확신하게 알려지면 저는 뭐 지지권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책적이나 혹시면 그 이상으로 연대를 구상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일단 우리 당은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예. 10월 10일까지 자기의 정책과 가치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자연하게 원팀이 되기 때문에 뭐 연대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당당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